단기적으로 하루 3끼를 저는 고구마만 먹어도 좋다.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먹고 산 시절이 있고 그렇게 생존을 해서 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구마 좋아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도 건강 채널에서 혈당 올린다고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채소과일이 누명이 많이 썼다. 오명을 많이 썼다. 근데 그 대표적인 세 주자를 꼽으라면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 세 개를 꼽습니다. 정말로 오명을 떠나서 제가 사과, 바나나, 고구마면 정말 제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할 것 같아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 특히 뭐 사과, 바나나는 과일 중에 이제 들어가지만 고구마는 왜 이렇게 건드렸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고구마는요, 구황작물의 대표적인 통곡물이죠. 즉 쌀이나 보리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기후 이런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생존하게 해줬던 대체하는 작물을 구황작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옥수수, 감자, 그리고 고구마죠. 고구마는요, 이거 그냥 간단히 볼 녀석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한겨울에 군고구마 이렇게 드럼통에서 팔면서 우리가 추억으로 이제 간직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마만 잘 활용을 하셔도 갖고 있는 만성질환들, 고혈압, 당뇨, 뭐 이상지지혈증, 고지혈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질환들, 암, 치매 이런 것들도 예방이 될 수가 있다. 왜? 현대의학에서 과학에서 밝혀낸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클로로겐산이라는 게 고구마에는 많이 있다는 걸 밝혀졌어요. 근데 이 고구마에 뭐도 있는 줄 아세요? 베타카로틴도 있어요. 당근에만 있는 줄 아셨죠? 안토시아닌도 있어요. 포도, 블랙베리에만 있는 줄 아셨죠? 지아잔틴도 있어요. 안토시아닌도 있어요. 즉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복합적으로, 집합적으로 있는 게 고구마입니다. 특히 칼륨도 아주 균형이 잘 맞아요. 즉 칼륨이라는 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삼투압에 의해서 체내 순환을 하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 칼륨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제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먹으니까 당연히 이 균형이 깨졌을 거고. 근데 이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은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일시적으로 살릴 수는 있으나 그 부작용은 남는데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영양제로 먹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이 고구마는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A부터 K까지 모든 게 있다. 특히나 이 껍질에 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 알맹이는 식이섬유까지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뭐 단당류, 이당류 이렇게 복잡한까지 전분이 많아요. 뭐 탄닌 성분, 이눌린 성분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이눌린, 뭐 뮤신, 탄닌 이런 성분이요 극찬을 하거든요. 칼륨이 좋다고. 근데 동시에 공격하는 데 쓰입니다. 뭐 속쓰림을 유발해 탄닌 성분이 공복에 먹으면 안 돼. 칼륨 성분이 너무 많아서 이 특히나 콩팥 투석하신 분들이나 당뇨 환자들 혈당 수치 올려. 고구마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순간부터 반대로 못 먹게 만들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고구마만큼 공복에 먹고 단기적으로 하루 3끼를 저는 고구마만 먹어도 좋다. 다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먹고 산 시절이 있고 그렇게 생존을 해서 다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구마 좋아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도 건강 채널에서 혈당 올린다고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안 드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는 이처럼 완벽한 통곡물 중 대표주자다.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은 살을 빼게 하고 살이 정말 안 쪄서 걱정이신 분들은 살을 찌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킨다는 게 그만큼 인간의 조화를 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소 간식 하면서 살찌고 싶으신 분들에겐 반드시 고구마를 기본적으로 많이 드시게 합니다. 단, 주의할 점 뭐다? 디저트가 아니다. 라면 먹고 배고파서 고구마 먹는 게 아니고 공복에 먼저 고구마부터 안심하고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저도 고구마 껍질 다 벗겨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화식, 즉 불을 사용한 게 지금 현재 추정하기로는 2, 30만 년 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뇌의 발달이 끝나서 완전히 끝나서 호모 사피엔스 종이 아프리카로부터 대륙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불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왜? 뭐 그린란드라든지 바이킹들이 그런 추운 지역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았겠느냐. 당연히 이제 이런 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이전에 그럼 우린 다 뭐 했다? 생식했다. 다 그대로 먹었다. 흙 탈탈 털어가지고 껍질을 벗겨 먹는 개념도 없었다. 근데 이제 불을 발견해서 삶아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껍질이 이제 탈착이 되니까 이건 벗겨 먹어볼까? 그랬더니 더 부드럽거든요. 예, 쌀이 원래 현미를 쌀 겹을 한 겹만 벗기고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쌀 눈하고 다 벗겨 먹은 게 훨씬 부드럽고 맛있고 백미. 그런데 백미는 죽은 쌀이 있고 싹이 안 터요. 근데 현미는 묻으면 발화현미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영양소가 껍질에 다 들어가 있더라. 99%까지 들어있다라고 강조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이 알맹이 자체만 먹었을 때보다 껍질을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 그러니까 고구마는 이제는 잘 씻어서,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유기농 고구마를 사셔가지고 쪘을 때 끝부분들은 실은 써요.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껍질에 이렇게 보기 흉한 데들은 거기만 조금 이렇게 도려내시고 껍질까지 한번 드시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변비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고구마 드셔도 변비가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분도 이제 얘기 들어보시면 껍질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고구마만큼은 껍질까지 드시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면역을 높이고 암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책도 보고 뭐 방송에도 뭐 많은 뭐 연예인들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 나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음식은 본인한테만 어느 정도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어요. 대부분 환자한테서 높게 나와요. 저는 제 1번을 항상 설탕이라고 그래요. 설탕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포도당을 높인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우리 설탕이 장내 미생물들을 유해균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유해균들은 설탕을 먹지를 않아요. 유해균들은 우리 식이섬유를 먹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말고 육류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다 사육을 하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분이 많아요. 철분은 암세포를 키우거든요. 그리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포화지방산이 많으면은 세포가 단단해지고 산소 공급을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로 전환이 잘 되죠. 가능한 육류는 피하라는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육류는 가공육. 이걸 또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가공을 해서 뭐 소시지를 만든다든지 뭐 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튀긴 요리들이 안 좋아요. 이거는 어떤 것을 튀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용하는 기름들, 우리가 식용유죠. 식용유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오메가6예요. 오메가6가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아마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랜스 지방이 그게 왜 나쁘냐? 미국에서 요즘에 트랜스 지방에서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트랜스 지방에 제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에요. 환자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1번이 마늘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이 토마토, 그 다음에 3번이 녹차. 근데 이 세 개가 타임지가 선정한 것은 1, 2, 3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고구마
고구마를 아주 중시해요. 그 고구마가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이고 암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책도 보고 뭐 방송에도 뭐 많은 뭐 연예인들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하잖아요. 어떤 음식은 본인한테만 어느 정도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하면은 굳이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좋다 하는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 나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책에 좋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 검사를 쭉 하다 보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좋아요. 근데 3명에서 4명에서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늘이 면역이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못 올리더라고. 그러면 시간, 돈, 그 다음에 암에는 나쁜 영향 줬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고구마는 대부분 환자한테서 높게 나와요. 낮게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 평균적인 것도 훨씬 더 많이 높이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저는 제가 선정한다면 저는 고구마를 1번으로 꼽겠습니다. 8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저는 현미를 추천해 주고 싶어요. 현미는 벼에서 그 벼 껍질만 벗긴 그 속살 이 자체가 현미죠. 이걸 도전 과정에서 껍질을 벗기면은 이제 백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미는 약 6배 가량의 이 백미보다도 섬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도 많이 풍부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질에 의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많기 때문에 장 운동 또 배설, 배변의 배설 좋습니다. 근데 그걸 씹지 않고 그냥 먹었다. 그럼 그 현미들이 잘게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뭉치게 되면은 변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미를 밥을 할 때 너무 밥이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약간 촉촉하게 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위를 추천합니다. 키위는 큐틴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씨앗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이 키위를 먹게 되면은 그 장 내에 있는 그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큐틴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락토바실러스 그런 것들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은 죽이고 유익균은 증가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장에 굉장히 좋은 키위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음식으로 제가 바나나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 이 바나나는 잘 알다시피 섬유도 풍부하고 또 원숭이의 주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는데 바나나는 장 운동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장에서 만드는 대변을 부드럽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게 만들어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변비에도 굉장히 보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과를 추천해 드리는데 사과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펙틴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탕을 만나게 되면은 젤 같이 형성이 돼요. 마치 물에 녹는 식이섬유 그런 같은 역할을 해줘서 변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변비에는 아주 좋죠. 장 청소하는데도 다른 그런 장내에 있어서는 안 될 노폐물들을 같이 묶어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효과를 줘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껍질째 씹어서 드시면 굉장히 장 운동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들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사과 성분 중에 그 장 운동을 활발하게 운동을 시키는 성분들도 있어서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특히 이제 변비에 추천하고 싶은 식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당근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명한 거죠, 당근. 당근을 캐롯이라고 하는데 캐롯에서 온 비타민을 캐로티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해서 비타민 A 우리가 눈에 좋은 비타민이 뭐냐 바로 이제 당근을 추천하는데 당근도 이 비피더스 균에 좋은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하면은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활동을 하고, 물론 이제 질에서 활동을 하지만,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근에 들어있는 섬유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쪽에 많이 작용을 주기 때문에 대장의 운동, 또 대장에서의 소활동, 대장에서의 그 섬유질의 분해하는 그런 유산균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장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런 음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제 버섯입니다. 버섯은 잘게 잘라서 버섯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버섯을 살짝 데쳐서 무쳐 먹는 나물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버섯에서는 면역 증강 그 약을 만드는 추출해서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버섯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대장에서 유산균의 먹이감으로 사용이 되고, 면역을 증강하기 때문에 항암, 항염 뭐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장에도 좋고, 우리의 장이 면역의 보고인 건 알죠, 창고인 거는. 그래서 버섯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구마를 추천해 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들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에 우리의 에너지원인 당 성분 탄수화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미세하게 보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혹시 고구마를 먹으면서 긴 줄기를 이렇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를 땅에 심어서 싹을 내서 그 싹을 옮겨 심죠. 그 싹이 다 나고 난 이 왕고구마라고 하는데, 이 할머니 고구마죠. 이 고구마를 찌거나 구워서 먹게 되면은 속에 당분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 줄기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섬유질이죠. 이게 또 유산균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장 내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장을 청소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섬유가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그래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죠. 우리 바나나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혈관에도 좋고, 이 칼륨의 기능은 우리가 신경세포에서 전달할 때 나트륨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많은 양성에 대해서 신경 전달이 빠르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신경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죠? 난폭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포타슘, 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사람이 편안해지고 좀 온순해지고, 뭐 난폭한 사람이 칼륨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온순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순간에 고구마를 딱 내밀면 고구마 하나 먹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을 추천해 봅니다. 된장은 이제 콩의 발효식품 중 하나죠. 된장 속에는 많은 그 발효된 균들, 유산균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유산균, 바이오틱스라는 거는 우리 몸에 유로온 균을 유산균, 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그 분비물, 사람 똥을 싸듯이 유산균도 그 뭔가 배설물이 있는데 그거가 산도가 있다. 그래서 산을 만든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불러요. 그걸 이제 바이오틱스라고 하고, 그 유산균을 먹잇감이나 유산균을 증식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유산균의 배설물들, 또 유산균의 사체 이런 것들을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유익한 균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유익한 균, 유산균들이 많이 다량으로 들어있는 것이 된장이다. 그래서 이것들에서 장에서 또 하나의 우리의 그 방어 역할을 해주는, 중추적인 방어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킨다 할지 또는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독성들을 제거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섬유, 장운동, 그 다음에 항암, 항염 이런 효과를 보는 추천 음식으로도 우리가 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미, 키위, 바나나, 사과, 당근, 버섯, 고구마, 된장 이 8가지의 식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